자, 두 번째 영상 스타트업. 자, 다른 말로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강의 자료에도 적어놨지만 왜 취업하는데 창업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두 개를 다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 1학기에 이제 우리 학교 캠퍼스에 전부 제가 취업에 어차피 다시 이게 사이버 강의로 아예 애초에 사이버 강좌로 제가 신청을 다 해서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그때는 아예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가 미리 다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창업에 대한 지식이 결국에는 내가 취업돼서 일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가르치는 게 옛날부터 이게 취업은 취업이고 창업은 창업이다 그러니까 뭐 취업할 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에 NCS 요새 필기시험 보는 거고 창업은 뭐 나름대로 창업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창업을 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써야 되고요. 결국에 면접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받다가 굉장히 설마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그런 교육 내용 많아요. 근데 그 설마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일을 할 때 써먹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스타트업은 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한 명이 창업하는 게 있고 개인 사업자죠. 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면 주식회사의 설립과 같이 스타트업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창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신생 창업을 보통 얘기해요. 아, 저 사람들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나이대가 좀 젊은 사람들. 그런데 제가 볼 땐 20대는 드물고요. 20대는 드물고 30대 중후반쯤 돼야 한 번쯤 창업에 도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 스타트업은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5년 동안 이제 그 기업이 유지될 확률이 30%가 안 돼요. 이게 좀 생각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지원 제도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폐업하는 스타트업 비율이 14%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청년 기업 같은 거를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 어제 오늘 있었다가 갑자기 한 달 뒤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기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이용해서 스타트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당연히 1년차 창업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을 쓰다 보니까 만약에 창업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임대 시설 비중, 자, 임대료를 내는데 비중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실패 위험이 좀 높다는 건데 또 반대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내가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험 자본이라고 해서 뭐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 지분의 대가를 나한테 얼마를 달라는 식의 그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 창업은 사실 맨 뒤에 이 강의 교재 맨 뒤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민법, 그러니까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매매. 자, 내가 물건을 살 테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뭐 이게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죠. 요새 뭐 굉장히 뭐 부동산에서 가장 그 논점이 되는 상황이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건데 뭐 마찬가지로 민법에 이미 언급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네가 일하면 나는 월급을 주겠다. 이게 고용이죠. 민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수.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보수의 지급 시기도 민법에 이미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전부터 민법에 있는 거라서 제가 뭐 설명을 더 드릴 것 없어요. 그 다음에 도급. 자, 도급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일을 해주면, 이 고용된 건 아니지만 네가 일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자, 이게 도급의 의의고요.
당연히 보수의 지급 시기도 굉장히 뭐 일을 다 하는 순간 돈을 지급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행 계약, 여행 가실 거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행 계약도 뭐 여행 나는 가겠다. 그 여행사에 돈을 주면 여행사는 당연히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행 가기 전에 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은 만약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 계약 조건에 뭐 해지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현상 광고라고 하는데, 현상 광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전, 뭐뭐에 응모하시면 당선되면 1등은 얼마를 드리고 2등은 얼마를 드리고 어떤 자격을 드립니다. 현상 광고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창업할 때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는데 내가 우리 오늘 새로운 사원을 채용을 했는데 만약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주면 그 사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지방 노동청에 가서 나는 이건 뭐 임금 못 받았다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저 사업자가 불편해져요.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원래는 창업할 때 이거 미리 다 공부하고 창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근데 창업뿐만이 아니라 취직하신 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법에 나와 있죠. 상법. 자기 명의로 자신의 명의, 개인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등록,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물건을 뭐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상인은 이름으로 해도 되고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 병원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재 치과의원, 그게 상호 선정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자,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그 회사에서 정하는 정관에 따라서 결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이런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자, 그리고 각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각 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전부요.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자본시장법.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법을 뭐 어느 정도 더 아시겠지만, 뭐 금융투자업, 투자자 보호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10%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가가치세라는 부가가치세 법이 있고요. 그다음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적정하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뭐 여러분 나중에 세금 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근로소득, 월급.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 학교에서 받은 월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뭐 제가 뭐 정부에 가서 하루 1시간 정도 일을 만약에 하고 왔는데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적게 받은 게 5,000원인가? 그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들어가요. 제가 몇 월 며칠에 돈을 받았고 원천징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다 클릭 몇 번 하면 1년 동안 내역이 쭉 나오죠.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뭐 이것 때문에 요새 뉴스에 난리인데 내용은 생략하고 이런 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법인세. 자, 이 소득세, 개인의 어떤 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법인, 기업이 이제 내는 세금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 천억씩 내기도 하죠. 이거가 그런데 창업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래서 스타트업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차피 취업을 하시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는 내가 독립해서 내가 사장이 될 거야, 내가 대표가 될 거야,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이 안에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옛날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대학교 수업 시간인가 그때 코로나 때 뭐 동영상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 창업 왜 저 당시에 교수가 왜 법률 얘기를 했을까, 그때 나중에 실감하실 거예요. 저걸 좀 많이 알아뒀으면
내가 좀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트업 정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그 어떤 상식, 시사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